안녕하세요. 주식 분석하는 남자입니다. 8월 31일, 8월 말이었죠. 한국 주식시장 마감 시황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금일 코스닥이 강세였고요. 코스피는 1% 약세 모습이었습니다. 오전 한때 뭐 두 시장 강하게 출발을 했으나 코스피는 좀 이슈가 하나 있었는데요. MSCI 분기 리밸런싱이 있었습니다. 모건 스탠리 지수죠. 모건 스탠리 지수를 따르는 그 패시브에 대한 그런 리밸런싱이 한국 시장을 매도하고 다른 시장을 매수하는 그런 리밸런싱이었다고 보시면 되겠는데, 외국인이 무려 비차익 매도를 약 1.5주 정도, 즉 거래소에서 1.6조의 비차익 매도, 바스켓 물량, 바스켓이 뭐 바구니죠. 바구니에 결국에 이런 리밸런싱 나올 때 시가총액 상위 종목부터 쫙 해가지고 금액적으로 전부 기계적으로 던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가총액 상위 종목,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런 종목들을 더 바스켓으로 던지기 좋다 보니까 금일 코스피의 약세가 더 돋보였던 거고, 코스닥은 이런 외국인들의 매물에서 외국인들의 수급적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덜하기 때문에 코스피의 약세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이 무려 또 코스닥 시장에서 2천억 원 이상 사주면서 강세의 모습을 보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또 뭐 코로나 확진자가 주말 사이 뭐 조금 주춤해지면서 200명대로 떨어졌죠. 그래서 좀 그런 심리적인 이유도 개별주들이 지난주에 좀 안 좋았던 모습과는 다르게 좀 강했던 그런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즉 대형 성장주가 전반 약세를 보였고요. 카카오 게임즈가 조만간 이제 상장이 되는데요. 오늘 게임주들이 강했습니다. 그리고 업종별 지수 등락은 기계업종, 섬유유복, 의료정밀 쪽이 상승했다면, 대형주가 삼성전자, 하이닉스 등이 약세를 보이면서 전기전자와 은행, 철강, 대표적인 트로이카 종목들이 전부 약세를 보였고요. 코스닥 종목에서 일부 바이오주, 중소형 기술주가 주가 호주에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170원대 하락 출발했고요. 아시아 증시에서 일본이 상대적으로 상당히 강했는데 버핏이 일본의 관련 기업들을 사면서 강했다는 그런 모습을 좀 볼 수 있겠습니다. 또 사회적 거래두기가 격상되면서 점점 뭐 이제 배달이라든지 그리고 음식 이런 것들, 결국 식품주들이 관심을 계속 좀 받는 약간 영향을 보이고 있고, 풍력이나 그런 이제 그 태양광 뭐 여러 가지 예전에 그린 뉴딜 테마죠. 최근에 풍력 관련주들이 정부의 정책 관련주로서 뭐 CS 인두나 이런 종목들이 여전히 강세 모습을 계속 그리고 있는데, 오늘도 그런 관련 그린 뉴딜 테마 관련주들이 상당히 강세를 보이면서 지수는 결국에 하락을 했지만 결국 또 종목별로 신고가 내는 종목들은 상당히 있었고요. 그 중에 사회적 거리두기와 코로나 관련된 테마주 그리고 게임주들이 상당히 이슈가 됐었던 하루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HTS를 좀 보면서 보겠습니다. 일단 관심 종목 좀 봐볼까요? 일단 대형주 쪽이죠. 코스피 200 탑 종목들, 삼성전자, 하이닉스, 네이버, 삼성바이오, LG화학, 셀트리온 전부 다 거의 2, 3%대 약세를 보였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MSCI 리밸런싱이 있었고요. 리밸런싱 속에서도 카카오 상당히 강했고요. 강보합으로 현대차 그리고 SK디스커버리, SK텔레콤 요새 5G 테마 관련해 가지고 SK텔레콤이 상당히 주목받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넷마블, W게임즈, 넷마블이 무려 거의 9% 가까이 급등했고요. 하나솔루션, 그리고 CS인도 좀 전에 말씀드린 풍력 관련주 6%대, 8%대, 그리고 전기차 여전히 강한 모습 보이겠습니다. 에코프로, 일진다이아, 수소 관련주, 효성 첨단 소재 이런 결국에는 미래 먹거리에 대한 종목들은 상당히 지수와 상관없이 좀 오히려 상승 쪽이 더 손을 들어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헬스케어 업종은 무려 0.69% 올랐고요. 코스닥 150 지수를 추정하는 것 역시 0.6% 오르면서 코스닥 지수는 0.8% 오르면서 코스닥을 견인한 것은 결국 대형주줄 그리고 일부 헬스케어 그리고 일부 IT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5G 관련 종목들도 강했습니다.
KMW만 소수 좀 하락을 했고 에이스테크 5% 상승했고요. HFR, 오이솔루션, 이노와이어레스 전반적으로 5G 관련주들이 강한 그런 모습 보였습니다. 웹진도 게임 관련주죠. 중국향 7%대 급등하는 그런 모습 보였습니다. 반도체 쪽이 대형주가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약세면서 메모리 쪽은 좀 약세를 보였고요. 비메모리 쪽은 그래도 상대적으로 강한 모습 보였다고 보입니다. 바이오 중에 특징주는 메지온이 있었는데 마이너스 24%큰 하락이 있었는데 공시가 오늘 떴었어요. 미국 FDA의 그런 심사를 올렸는데 결국 그 보안 약간 통지서를 사실 보완하라고 어떤 그런 공시가 뜨면서 유대나필에 대해서 이런 공시가 뜨면서 급락하는 모습. 하지만 기술적으로 큰 문제는 없다. 이게 회사의 입장 표명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지수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거래소가 오늘 아무래도 MSCI 리밸런싱이 있다 보니까 보시다시피 외국인이 1.6조를 매도했고요. 선물 시장에서도 5천 계약 정도 금액적으로 더 크죠. 작죠. 4,200억 정도를 매도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코스닥은 반면에 2,500억이나 매수를 해줬고요. 개인이 거래소는 거의 다 외국인이 물량을 받쳐주는 역시 개인의 유동성이 풍부한 그런 모습을 보여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래소 하락했고요. 1%대. 그리고 좀 볼까요? 또 앞서 말씀드린 종목들 수산업종 시푸드, 오양 이런 종목들이 거의 상한가를 치솟았는데 그리고 풍력에너지, 핵융합에너지, 두산중공업도 23%나 오르면서 강한 모습 이런 모습을 결국 그린 뉴딜 테마주로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게임주 6개 이런 관련주도 역시 강했고요. 오늘 결국에는 코스닥 개별 종목이 같습니다. 선물 지수 볼까요? 316에서 306까지 장 오전 때는 무려 얼마였죠? 전일 대비 한 4포인트를 선물이 상승했었는데 결국 종가는 오전 대비 10포인트가 빠진 겁니다. 선물 하루 1 변동폭이 10포인트면은 상당히 많이 빠진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일봉 차트를 잠깐 볼까요? 그동안 21선에 대해서 견주한 그래도 지지 라인을 그렸었는데 오늘 리밸런싱 이슈로 장대 음봉을 그렸습니다. 지난번에 8월 20일 장대 음봉을 그린 이후에 반등을 하다가 다시 때려 맞은 모습이라서 오늘 리밸런싱 이슈가 단기적이었다면 결국 내일 다시 상승을 하는 게 맞는데 수급적으로 만약에 외국인이 더 팔거나 기관 쪽에서 물량이 나온다고 하면은 선물 지수 지금 295라인이죠. 295라인은 옵션 테이블에서 보면은 약 코스피 지수 2230포인트가 될 거고요. 지금 현재 지수가 2326포인트이기 때문에 약 100포인트 정도 하락을 좀 당분간 변동성장에서 나타낼 수도 있는 거를 감안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거를 지수가 하락하니까 주식을 팔아야 되느냐 이런 의미는 절대 아닙니다. 오늘 거래소 대금 19조, 코스닥 대금 14조, 14.7조. 결국 양시장이 역시 오늘도 34조 가까운 거래 대금이 터졌고요. 지금 예탁금이 54조까지 올라가 있습니다. 54조까지 올라가 있는데 자금 동향 네이버에서 보겠습니다. 고객 예탁금 8월 20일자로 53.8조고요. 신용잔고 15.7조. 다시 신용잔고도 늘고 있지만 예탁금이 늘고 주식 매수는 개인들이 계속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탁금이 늘고 있다는 건 유동성이 계속 꾸준히 올라가고 있다는 겁니다. 뉴스에서 CMA 잔고가 60조까지 찼다는 말이 있는데요. 그 자금과 예탁금은 좀 다른 의미입니다. 예탁금은 즉 주식을 살 수 있는 대기자금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CMA에 몰린 돈은 카카오게임즈 청약하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많이 몰리면서 자금이 많이 올라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래소 대금 수급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종합주가지수 1조 5천억을 개인이 샀고요. 외국인이 1.6조를 팔았죠. 아무래도 아까 말씀드린 상위 종목,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을 이렇게 바스켓으로 나래비로 거의 때리다 보니까 전기전자 업종이 가장 클 수밖에 없고요. 그 물량을 역시 개인이 다 받아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코스닥은 반면에 어땠죠? 외국인이 2,400억 원을 사줬는데 무려 제약업종을 1,800억 원어치 사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오늘 8월 31일 그럼 주식시장 마감 시황 결론을 좀 내려보겠습니다. 내일부터 양일간 청약이 들어가는 카카오 게임주 경쟁률이 거의 1500대 1 이상이 넘어갈 거다. SK바이오팜이 최근에 뭐 상장일날 주식 공모가의 더블을 가고 거기서 상한가를 가고 또 다음날 점상을 가면은 더블 점상을 이렇게 갈 수 있다. 즉 카카오 게임즈가 그거에 대한 기대감 때문인지 몰라도 24,000원의 공모가 상한 밴드보다 상당히 높은 장외가서 6만원에 거래가 되고 있는데, 사실 이렇게 되면 공모주를 직접 청약하면은 실제로 금액 대비 투입되는 금액 대비 대정부와들 주식시는 거의 한정될 수밖에 없습니다. 거의 뭐 받지 못한다 이렇게 좀 판단이 들고요. 지금 뭐 워낙 유동성도 풍부하기 때문에 전부 다 아마 달려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뭐 공모주 하이드 펀드는 사실 간접적으로 펀드에서는 공모주 배정 이슈가 좀 할당량이 더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많이 받아서 수익률을 개선시킬 수 있는데, 뭐 이것 때문에 뭐 공모주 하이드 펀드를 지금 또 가입하기에는 좀 무리수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은 드시겠지만, 결국에는 장기적으로 IPO 그리고 지금의 유동성 때문에 결국 앞으로의 IPO 시장이 좋다고 생각하면 그런 간접적인 펀드를 한번 노려봐도 좋지 않나, 이런 좀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까지 어쨌든 수도권과 일부 지역이 각성돼서 지금 일부 테마주들이 각성을 부리고 있고요. 그린 뉴딜 테마 관련주들 여전히 강세 모습을 보이겠지만, 이런 테마주들은 최근에 그 전기차랑 그리고 결국에는 헬스케어 업종 신약에 대한 라이선스 지난주에 얘기를 좀 드렸었는데, 이런 이슈랑은 좀 또 다르다고 보고 있습니다. 식품주가 만약에 밸류에이션이 괜찮으면은 사도 되겠지만 오늘처럼 두산중공업이 상한가 가고 그런 모습을 좀 따라 하기에는 큰 배포가 아니면은 어떤 그런 자기가 본인이 투자자께서 단타를 잘하지 않는 이상은 좀 쫓아가기에는 좀 리스크가 너무 크지 않나, 이런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MSCI 분기 리밸런싱은 결국 오늘이 마지막이었기 때문에 8월 마지막 거래일이었고, 이 이슈가 내일 수급을 다시 되돌릴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의 최근에 매수세가 조금 들어오다가 이 분기 리밸런싱에 대해서 끝났지만 여전히 코스피보다 코스닥이 강할 수밖에 없고, 관련 개별주들이 주도 코스닥에 많다는 것을 감안한다면은 거래소보단 코스닥을 주도주를 거래하는 게 오히려 승률이 지금 시장에서 더 높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미국 증시 애플과 테슬라 그리고 다우지수에 포함되는 그런 종목들의 변화가 좀 예상이 되는 이제 밤인데요. 그리고 지금 하상 연결에 대한 그런 줌이라는 그런 실적도 발표가 되는데, 애플과 테슬라가 주식 분할 이후에 첫 거래인하는 점을 관련 기업들의 변화에 주식시장 그런 상승과 하락의 변화에 좀 주목해 보면은 내일 또 우리 시장의 기술주들의 모습을 좀 같이 동일 맥락에서 볼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다우 30개 편입 종목도 오늘 세일즈포스는 암젠, 허니웰이 새로 변경되면서 첫 거래일이라는 점에서 다우지수도 좀 관전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코스피 지수 오늘 큰 폭의 하락으로 좀 일부 손실이나 좀 큰 손실을 많이 단기적으로 입으신 분들도 있겠지만, 여전히 유동성 장세에 대해서 하루 이틀로 끝나는 장세는 아니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고요. MSCI 리밸런싱 이슈는 사실 간헐적으로 어쩌다 있는 그런 이슈이기 때문에 오늘의 외국인 1.6조의 매도에 대해서 너무 겁을 먹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이런 말씀드리면서 오늘 마감 시황 마무리하겠습니다. 주식 분석하는 남자였습니다. 이 컨텐츠가 마음에 드셨으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관련 주식 관련 시황이나 종목에 대해서 댓글로 질문 이런 것들 주시면은 양질의 컨텐츠 만드는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